네, 관련 뉴스 분석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북한발 보도부터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를 철저히 격리시키고 지난 5일간 개성시에서 그와 접촉한 모든 대상들과 개성시 경유자들을 해당 부문과의 연계 밑에 철저히 조사 장악하고 검진 격리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선중앙TV를 보면은 우리나라로 이제 탈북했던 북한 이탈자가 다시 월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밝힌 것도 좀 이례적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특급 정보 발령을 낼 정도. 뭐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선 이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일부 이제 탈북자 네트워크나 탈북인 출신 언론인들은 실제로 지난 3년 전에 우리나라로 탈북했던 탈북자가 최근 북한으로 돌아간 것 맞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부분은 여전히 다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 7월 19일에 다시 월북한 이 사람 때문에 북한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발표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개성까지 봉쇄 조치에 들어간 셈인데요. 우선 정치적 의도를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발표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북한 내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꽤 많이 발생을 했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비공개적으로 격리에 준하는 수준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이 자체적인 보건 능력만으로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환자들이 나온다는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다. 김정은 위원장 덕분에 우린 잘 막아냈다는 이 발표를 완전히 뒤집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명분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넘어온 이 월북자 때문이다. 결국 탈북을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배신이 되는 것인데 한 번 배신한 탈북자가 대한민국 남측에서 나쁜 바이러스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잘못이나 책임이 북한 당국이나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측으로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명분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가 주목해야 될 위치가 바로 개성입니다. 개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강경 대응의 상징과 같은 도시가 되었는데 네. 북한에서 사실 개성공단에 군대를 다시 진입시켜서 주둔하겠다는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개성이 봉쇄가 되면 군대를 주둔시킬 때 이것이 뭔가 무력 분쟁 때문이 아니라 방역을 위해서라도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을 북한 당국이 질 수 있기 때문에 개성이라는 위치에 대해서도 그런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은 아닌가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방역도 그렇고 정치적인 의도도 있고 하겠지만 개성이 봉쇄가 됐다고 하니까요, 교수님. 좀 우리가 짐작해볼 수 있을 만한 뭐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요.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없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계속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방역 방식하고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 도시를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이런 식의 사회주의 국가적 물리적 봉쇄는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상당히 우리랑 많이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우선 5일 동안이나 가서 머물면서 개성에 노출이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밀접 접촉자가 몇 명이고 동선이 어떻고 뭐 그중에 몇 명을 진단을 해봤는데 몇 명이 양성이고 자가격리를 시킨다 이런 상황인데 네. 이 사람들은 5일 동안에 그 진단 자체가 지금 의심하고 있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진단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의심은 계속 해왔었는데 사실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에도 많이 도와는 줬을 것 같은데 아직도 아마 진단이라든지 방역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방역 같은 것들도 봉쇄일 뿐이지 어떤 구체적인 방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환자들이 생겼어도 의료 수준이 너무나 열악해서 아마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좀 북한의 이런 의료 물자라든지 방역 진단 같은 것들은 도와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이런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참 한심스럽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이 사안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긴급 소집을 해서 허술한 전선 경계에 대해서 질타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월북과 코로나19를 핑계를 삼아서 뭔가 내부다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까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고 통일부에서도 추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 메인 뉴스에서 이 내용 더 취재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코로나19 소식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어제 추가 확진자가 좀 놀랐습니다. 100여 명 이상으로 늘었어요, 교수님.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저께 데이터고요, 사실. 그저께 데이터죠. 어제 발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데이터. 그렇죠, 어제 그렇죠. 데이터로는 이 58명이 됐는데 그 중에 해외 유입이 46명이고 지역 사회는 12명으로 상당히 많이 적습니다. 근데 이 해외 유입 46명도 사실은 38명이 이라크고 나머지 미국, 뭐 홍콩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결국은 36명, 38명에서 293명 중에 74명이 양성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적어서 안심은 좀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100명이 넘었다는 거는 그저께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라크에서 들어왔던 그쵸. 이 근로자들에 그게 대해서 113명이었고 그 어저께 또 발표한 것이 35명 정도가 그 통계 발표 이후에 알려졌는데 거기서 3명이 더 늘어서 지금으로서는 293명 중에 74명이 해외 유입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근데 여기서도 지역사회 지금 12명인데 서울 수도권이 대부분이라 네. 아직도 이 교회라든지 요양원 또는 사무실대에 있는 이런 지역사회의 고리가 아직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이 안심할 만한 건 아니지만 점차로 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환자가 이렇게 좀 많다는 것, 특히 이 러시아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위험스럽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선박 정비하시는 분들이 따로 걸리셨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지금까지 8명 정도가 감염이 되셨는데 이것이 7월 8일 날 입항한 배이고 20일까지 수리를 했는데 네. 이 중에 승선했던 분들이 70명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분들이 노출이 된 다음에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N차 감염, 2차, 3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우려가 돼서 이 부분은 아직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N차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또 이렇게 해외 유입이 또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라크, 뭐 러시아에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런 확진 상황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다시 나와요. 네, 사실 해외 유입 같은 경우 우리 정부에서 딱히 손을 쓰기 참 어려운 구조이긴 합니다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격리봉동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게 결국 의료진의 과부하라던가 병상이 모자란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 유입 환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이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뭐 검진비나 치료비 같은 경우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자 일정 부분은 외국인 확진자가 또 부담하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 액수에 대해서도 여러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자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왜 이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우 뜨겁던 공론의 장이 조금 뒷전으로 밀린 감이 있거든요.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가지고 공감할 수 있도록 토론을 하고 이 관련된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과거처럼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당국에서는 지금 일단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전원 격리 조치가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는 러시아 선박 같은 특수 사례도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지역 전파 사례가 이때까지 8건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 25일까지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해외 유입 환자라고 해서 지역 전파로부터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고 더욱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 세계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더 이상 저희가 뭐 느슨하게 대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 백수영 교수님하고 이 코로나19 소식 더 이상 안 다뤘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 전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이제 보면은 휴가 기간 계속 다가옵니다. 오늘은 또 소모임이나 이런 거를 자제해달라 했었는데 오늘 또 소모임이 풀려서 또 이제 주말이고 하니 또 이제 교회 가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이제 앞으로 이 장기적인 대책 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제대로 있냐 하면 치료제는 렘데시비르 정도 있습니다만 이게 중증 환자 치료제고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했던 기본적인 거 계속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건 다 아시는 얘기고 우리 기본적으로 다 잘해갖고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외국이 지금 정점을 찍고 있지 못하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항만 검역 같은 것들 또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들을 좀 더 보충을 해갖고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계속 해야지 지금으로서는 뭐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같이 살아야 되고 그것이 내년이 아니고 후년까지 가지 않게끔 네. 적어도 앞으로 한 6, 7개월 안에 좀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